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 여러분들의 그 지금 개발 NPO를 약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국세청의 자료가 나온 거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프로그램 비율이 88.2%, 독립성이 69.9%, 소득 비율이 2%, 모금 비율이 5.9%, 부채 비율이 23.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위에 두 개는 사실상 크면 좋고 밑에는 적으면 좋습니다. 이거는 내가 보니까 미국의 가이드스타의 걸 비교해 보니까 미국의 가이드스타의 가장 좋은 업체보다도 사실상 거의 비슷하거나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국제적으로 가더라도 이 정도의 비율을 있으면 가장 잘 운영하는 하나의 업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앞에는 그 두 번째는 이건 뭐냐면은 투명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투명성의 이야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외부 감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사실상 내가 아무리 좋은 장부를 만들고 재무제표를 만들고 했더라도 옆에서 누가 그거 잘했다고 이야기해 줄 때 필요합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 외부감사법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외부감사법인의 피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희들 가이드스타도 1년에 한 300만 원 주는데 300만 원 주고는 모두 다 시켜 먹습니다. 매번 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또 그 다음 와서 봐달라 그러고 하니까 실제로 보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여러분들의 업체를 보니 17개가 외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 중에 8개는 이 외부 감사에 대한 규정을 보면 100억 이상, 자산 100억 이상이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 100억이 안 되는 업체로 받고 있다는 거. 이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런 법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산 100억이 넘는데도 받으라고 하면은 솔직히 외부 감사를 받더라도 뭐냐면 벌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에서 이것을 너무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벌칙 없이 외부 감사를 받도록만 그렇게 규정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 200개 정도, 200몇십 개 정도가 받아야 되는데 한 60개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많은 숫자가 안 받고 있는데 사실상 100억 미만 이 업체들이 받고 있다는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이거는 외부 감사를 받는 법인하고 받지 않는 법인하고가 이 고유목적 사업에 얼마나 높은 수준을 썼느냐는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외부 감사 받는 업체들이 고유목적 사업에 많이 쓰고 있더라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야기를 저희 법인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은 미국 가이드스타를 벤치마크했습니다. 벤치마크에서 들어오고 이제 뭐 가이드스타의 그 월드와이드에 이게 있는 법인인데 실제로 이 법인은 뭘 하느냐면 보통 생각하면 가이드스타가 워치독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뭐냐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리서치 업체지 그 다음 누구를 규제한다 누구를 견제한다 이런 업체는 아닙니다. 리서치에서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 또는 우리 기부 문화에 활성화를 시키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려는 법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들은 이제 이 국세청의 자료를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법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있고 올 12월 말까지의 국세청의 내규가 만들어지면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이드스타는 하나의 그 리서치 업체다. 그 다음에 리서치 업체고 그 다음에 하나의 그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는 프로바이더다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치독 의무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거는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앞에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잠깐 시간이 얼마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 이제 뭐 하나의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겁니다. 자, 이거는 참 어찌 보면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뭔 일이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기부를 받아서 그것을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으로서의 어려운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또한 뭡니까?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금을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뭘 느꼈냐? 여러분은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기금을 내는 사람이죠. 기부금을 내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뜻에 맞추어서 그 사람의 뜻에 합당하게 돈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의 이야기가 뭐냐면 제약 없는 기금, 그 다음 일시제약 있는 기금, 영구제약 있는 기금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약 없는 기금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정관을 보고 여러분들의 취지에 동의해서 돈을 그냥 여러분들의 취지에 맞게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떤 데는 보면은 그렇게 받은 돈을 밑에 영구제약 없는 기구로 막 넣어버리고 이런 일이 있는데도 보여집니다만은 그래서는 안 되고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그 사람의 뜻에 맞게 써야 된다. 이것이 미국에서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체리티 내비게이터가 이것이 뭐냐 하면 평가를 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이나 공익재단 평가는 체리티 내비게이터의 중요한 인재가 뭐냐면 재산을 말까지 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써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오다가 뭐 연합이 할 시간이 없는 줄 알면 잠깐만요. 오다 보니까 저수지가 다 말랐어요. 왜 저수지가 말랐겠어요? 밑에 가면 물때가 말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재단법인 중에는 밑에 물 안 되는 재단법인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돈은 자꾸 재단법인에 쌓이는데 쓰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건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걸 공립법이라고 봐야 됩니까? 개인 펀드라고 봐야 됩니까? 도저히 나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제언입니다만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의 공익재단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지만 정부가 사실 공익재단의 설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제는 하려고 했지만 지원은 안 했습니다. 지원을 했단 말은 뭐냐면 공익재단에 대한 기준이나 재무제표가 어떤 회계 기준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가 비교된다든가 서로가 뭐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이 간접경기에 대한 기준도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아마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공익재단이 우리 어쩌면은 역사 위에 올라온 건 한 10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리티 내비게이터가 하나의 분류 방법을 해서 이제 간접비 어떻게 썼느냐를 한번 분류해서 발표한 게 있어서 잠깐 넣어놨습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건 뭐냐면 업체마다 간접비를 많이 써야 되는 업체도 있고 적게 써야 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국에서는 이런 것도 하나를 하고 있다. 체리티 내비게이터나 이런 데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을 맞추려니까 좀 힘들었습니다만은, 여기 계시는 여러 선배님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존경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두서없는 말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